엔드코트, 선엽의 오디오 라이브러리 엔드코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 이름 없는 한범인 소년이 있었다. 타고난 재능도 강력한 배경도 없는 그가 오직 살아남고 싶다는 집념 하나로 수선의 세계에 발을 들인다. 피와 음모, 배신이 가득한 이 길에서 범인은 과연 장생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범인지 장생 선도 1화부터 5화까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베트남, 건저우, 태월산맥. 엽창생과 기련단계 수련자 무리가 황풍곡 종주중릉도의 인솔하에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들은 황풍곡에 새로 들어온 제자들이었다. 지금 그들은 정식으로 문파에 들어가기 전 창건자의 사당에 참배하러 가는 길이었다. 일행은 마치 길고 구불구불한 뱀처럼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엔드코트,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엔드코트. 엽창생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천천히 일행 뒤로 물러섰다. 그는 경치 감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너무 앞서가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겠군. 그는 양쪽을 살피며 물러나는 길을 머릿속에 새겼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용할 것이다. 황풍곡은 베트남 7대 신선 수련 문파 중 하나로 10년마다 제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문을 연다. 이번에는 뛰어난 재능과 자질을 지닌 많은 젊은이들이 황풍곡에 지원했다. 엽창성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뜻밖의 사건으로 이 필멸의 신선 수련 세계에 환생한 존재였다. 처음 환생했을 때 엽창성은 이곳이 평범한 고대 세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의 사건으로 그는 고대 수련자의 동굴거처를 발견하게 된다. 고대 수련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고대 수련자는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기련단계의 탈주 수련자였다. 엽창성은 그 동굴거처에서 고대 수련자의 유산을 얻게 된다. 여기에는 신선 수련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수련법, 부적, 그리고 마법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엽창성은 그 책을 통해 신선 수련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 베트남의 7대 신선 수련 종파, 즉 음월종, 천계종, 황풍곡을 직접 보고 나서야 자신이 어느 세계에 왔는지 깨달았다. 시험과 측정을 통해 엽창성은 금목, 김목의 이중 속성을 지닌 영근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수련 능력은 평균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고대 수련자의 도포와 그릇을 받은 엽창성은 곧바로 신선 수련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꼼꼼한 탐색 끝에 그는 점차 베트남의 신선 수련계와 접촉하게 되었다. 그곳의 몇몇 탈주 수련자들을 통해 그는 승천의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예창성의 승천식 기억에 따르면 그 후 황풍곡에서는 제자 모집식이 열렸다. 그 제자 모집식에서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황풍곡에 입문했는데 그 중에는 뇌둔근을 가진 형제도 있었다. 예창성은 수련 기간이 짧았고 승천식에 참가하는 것은 순전히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이 제자 모집식에서 황풍곡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쌍둔근 소질 덕분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황풍곡의 제자 모집식에서 예창성의 쌍둔근 소질은 시험에서 모두 통과되어 모든 시험을 면제받고 황풍곡에 입문할 수 있었다. 이때 예창성은 이미 2년 반 동안 수련하여 기련 5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예창성은 인간들의 수련 전통에 정통했기에 베트남 천남 지역이 수련 자원이 극히 부족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초 확립 단약은 사실상 주요 수련 문파에서만 구할 수 있었다. 기초 확립에 빨리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요 수련 문파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엔드코트, 좋다. 이제부터 너희 모두는 황풍곡의 제자다. 엔드코트, 종주중릉은 조상에게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엔드코트, 다음으로 시종이 너희에게 기련의 임무와 황풍곡의 이점에 관한 문파의 규칙을 설명할 것이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잘 기억해 두도록 하라. 엔드코트. 엔드코트, 저희는 종주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엔드코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고 그 목소리는 산속에 울려 퍼져 몇몇 나이 많은 제자들이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충릉도는 몇 마디 격려의 말을 더 건넨 후 태평스러운 표정으로 떠났다.
몇몇 기초 시공관리인들과 기련 제자들이 나타나 입문 선물을 나눠주었다. 금비단 독포, 녹연물, 일상 기련 도구 세트, 불타는 태양검, 차가운 달검, 그리고 10배 상당의 보관 주머니. 이것들은 모두 황풍곡의 신입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다. 모두 하급 마법물체였으며 총 가치는 하급 영석 30개를 넘지 않았다. 입문 선물을 나눠준 후 관리인들은 모두에게 문파의 규칙, 중요한 사항과 상식적인 내용들을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두를 기술 전수각과 백술전으로 안내했다. 랜드코트, 이 백기전은 문파 내에서 임무를 공지하고 접수하는 곳입니다. 랜드코트, 기초급 관리인이 말했다. 엽창생 일행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마치 봄 소풍을 나온 초등학생들처럼 관리인의 말을 순종적으로 따라 여러 궁궐과 누각을 오갔다. 랜드코트, 새로 입문한 제자들은 첫 달 동안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밴드코트. 랜드코트, 한 달이 지나면 매달 정해진 수의 임무를 수락하고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밴드코트. 랜드코트, 기무를 완료하면 매달 소량의 하급 영석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밴드코트. 랜드코트, 사부님께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랜드코트, 기련 단계의 한 제자가 대담하게 물었다. 랜드코트, 완수하지 못한다고. 하하, 만약 완수하지 못하면 벌로 영석을 내야 할 것이다. 랜드코트. 랜드코트, 사부님, 어떤 임무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랜드코트, 한 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랜드코트, 걱정하지 마라. 너희 기련 단계 제자들에게는 내문에서 특별히 어려운 임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랜드코트. 랜드코트, 모두 간단한 자빌이다. 예를 들어 광산에 가서 광부들을 감독하거나 우리 문파시장에서 제자 책임자 역할을 하거나 영수를 돌보거나 영약을 재배하는 것 등이다. 밴드코트. 랜드코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백과전에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밴드코트. 황풍곡에 대한 설명을 마친 제자들은 숙소로 안내되었다. 이곳은 기련 10단계 이하 제자들의 거처인 크고 매우 소박한 돌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랜드코트, 여기가 대체 무슨 버려진 곳이야? 랜드코트. 랜드코트, 이런 누더기 같은 집에서 누가 살 수 있겠어? 랜드코트. 관리인이 나가자 새로 들어온 제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어수선하고 허름한 돌집들을 바라보며 불평을 쏟아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전에는 수련 가문의 젊은 도련님이나 귀부인이었던 터라 호화롭고 편안한 생활을 누렸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오니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엽창생은 사람들 틈에 조용히 서 있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집을 골라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도 움직였다.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돌집 하나를 찾아 엽창생은 자리에 앉았다. 앞장서도 뒤처지지도 않고 흐름에 맞춰 중용을 지키며 매 순간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다. 돌집에 앉아 예창성은 지난 2년간의 수련 과정을 되짚어 보았다. 수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예창성은 한때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뛰어난 쌍용근, 주령진, 재능과 몇 가지 영약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만에 기련 3단계에 도달했다. 하지만 예창성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기련 후반으로 갈수록 수련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게다가 예창성의 영약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만 의존해야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속도로는 기초 단계가 한계일 것이다. 금단 형성이라니? 진정한 기회가 오지 않는 한 꿈도 꿀 수 없다. 예창성은 진지하게 그 작은 병을 찾아 나서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그는 그 생각을 접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왼손으로 어떤 물체를 만질 때마다 조용히 엔드코트, 분석 엔드코트, 지라고 말하면 손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와 그 물체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조용히 엔드코트, 복제 엔드코트라고 말하면 오른손이 일정량의 영석을 흡수하여 그 물체를 복제했다. 이 발견에 예창성은 크게 기뻐했다. 그는 약초, 영약, 부적,
마법 도구 등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모든 것을 분석하고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성만 충분하다면 원하는 만큼 복제할 수 있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최고급 마법 도구를 복제하는 데에는 하급 영석 50개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것을 팔면 하급 영석 100개 이상을 벌 수 있었다. 정말 영리하군.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예창성은 그냥 숨어 지내면서 수련에만 전념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기초 확립단 덕분에 그는 황풍곡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거야. 베트남에서 무소속 수련자가 기초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초 경지 연금의 주재료는 7대 문파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대량으로 수확하여 1000개가 넘는 기초 경지 연금을 만들어냅니다. 음악문파는 200개가 넘는 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6대 문파는 각각 100개가 넘는 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기초 경지 연금은 자문파 제자들에게 나눠줄 만큼도 부족할 정도이며 외부로 유통시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초 경지에 도달하려면 7대 문파 중 하나에 입문해야 합니다. 이번에 황풍곡이 모집한 제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특이한 체질을 가진 제자도 있고 독특한 연근을 지닌 제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황풍곡의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엽창생은 이중 연근을 지닌 자로서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그처럼 이중 연근을 가진 신입 제자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고 나머지 91명은 거의 모두 3중 연근을 지녔다. 가짜 연근을 가진 제자는 극히 드물었는데 대부분 노마한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었다. 5중 연근을 가진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문파에 들어온 수련자는 5중 연근을 가진 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앞으로 황풍곡에서 기초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제자는 거의 모두 2중 연근을 가진 자들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랜드코트, 내 재능이라면 몇 년 안에 기련의 정점에 도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랜드코트. 하지만 기초경지 단약은 이미 다 나눠졌잖아. 다음 기초경지 단약이 나올 때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 랜드코트. 예창성은 눈살을 찌푸렸다. 황풍곡의 기초단은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10년마다 한 번씩 배급된다. 그런데 공고 시기가 예창성이 문파에 입문하기 직전이었다. 승천표를 가진 한노마는 예창성보다 먼저 문파에 들어왔다. 승천표 덕분에 그와 승천대 대회 우승자들은 기초단을 하나 받았다. 그게 마지막 기초단이었다. 그러므로 예창성이 이 방법으로 기초단을 얻으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랜드코트 10년. 할리는 18살에 황풍곡에 들어왔는데 29명의 마도가 침입해왔지. 다시 말해 10년 후에는 먹을 게 다 식어버리겠군. 랜드코트. 돌집에 앉아있던 예창성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곰곰이 생각했다. 10년이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기초단을 얻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랜드코트, 아무래도 혈색금지대로 가야겠군. 랜드코트, 예창성은 속으로 생각했다. 혈색금지대는 기초단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이었다. 황풍곡에서는 보통 소량의 기초단을 비축해 두었다가 혈색금지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 제자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다음 혈색금지대 개방은 3년 후쯤으로 예상되었다. 예창성은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100여 개의 영석에 달하는 기보단이 10병 넘게 들어있었다. 기정경 수련자에게 매우 유익한 영약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예창성은 이런 종류의 영약을 끊임없이 거부해왔지만 이제 그의 저항력은 거의 바닥났다. 랜드코트, 이 기단화는 기껏해야 기련 7단계까지밖에 도움이 되지 못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다른 영약을 찾아야 해. 랜드코트. 최상급 마법물체 2개면 그의 현재 수련 단계에는 충분했다. 사실 예창성은 지난 2년 동안 최고급 마법물체를 구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탈주 수련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최고급 마법물체를 구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게다가 위험 부담도 매우 크다.
그가 대형 선종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다. 최고급 마법 물체는 대형 선종에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가진 금은 100개가 넘는 하급 영석뿐이었다. 그 외에도 오행 마법서, 백부지, 부적붓, 주사 등 잡다한 물건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보관 가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백 개의 부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창성이 가장 많이 모아둔 부적이었다. 공격, 방어, 그리고 각종 보조 기능을 갖춘 수백 개의 하급 및 중급 기본 부적들이었다. 그의 수련 경지에서 부적은 전투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였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부적을 복제해 두었다. 예창성은 아무리 뛰어난 기련 제자라도 자신과 같은 부적 더미를 마주치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엔드코트, 무사부님, 제가 금강법을 시전할 때마다 보호막을 닫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슨 일인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예 사부님, 먼저 금강공을 시전해 보시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드코트. 이 말을 듣자마자 예창성은 곧바로 넓은 공터에 일어서서 중급 초급 금강공을 시전했다. 그의 몸 밖에서 황금빛 광채가 솟아올라 빠르게 응축되어 보호막을 형성했다. 하지만 이 보호막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닫히지 않는 큰 틈이 있었다. 황풍곡의 제자이자 우사형으로 알려진 그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는 말했다. 엔드코트, 겹소자. 이런 상황은 영역이 고르게 발산되지 않아 어떤 부위는 집중되고 어떤 부위는 매우 약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조금 조정해서 다시 시도해보세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게 문제였군요. 우사형,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드코트. 엽창성은 우사형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때는 그가 황풍곡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황풍곡 백술당의 시장과 주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수련에 매진했다. 많은 영약의 도움으로 그는 최근 기련 6단계에 도달했다. 그 후 엽창성은 중급 마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수련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우사부는 기술 전수각의 제자로 오행 마법에 능통하다. 그는 겉보기에는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강의를 시작하지만 오히려 하급 제자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성품은 매우 온화하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고 자신의 경험을 숨김없이 공유한다. 수련계에서 그는 보기 드문 인물이다. 엽창성은 그와 친분이 있었기에 우사부의 인품을 어느 정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중급 마법 수련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우사부에게 자주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마법에 대한 조언은 부차적인 목적이었고 엽창성의 진짜 목적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피부가 검고 볼품없는 제자가 앉아 우사부의 강의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이 제자는 어딘가 수수께끼 같고 꽤 어리숙해 보였지만 언뜻 보기에는 영리한 아이 같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눈빛이 유난히 밝고 생기 넘치며 비범한 지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명이 할리인 이 한사형은 황풍곡의 제자로 예상대로 예창성이 찾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훗날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줄 한천조는 언뜻 보기에는 꽤 순진해 보였다. 예창성이 할리를 찾은 것은 사실 그의 작은 병을 빼앗기 위해서도 일부러 친분을 쌓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할리와 장기적인 사업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다. 할리는 예창성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할리에게서 천년 영약을 얻을 수만 있다면 천년 영약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 어떤 식물이든 한 노마에게서 뿌리만 얻을 수 있다면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한 노마가 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유였다. 엔드코트,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일을 벌일 필요는 없어. 먼저 그와 거래를 하고 서로 신뢰를 쌓자. 엔드코트. 이렇게 생각하며 예창성은 천천히 할리에게 다가갔다. 할리는 여전히 경계심이 강했다.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그는 즉시 가방에 손을 얹었다.
엔드코트, 할리 사부님이십니까? 엔드코트, 예창성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엔드코트, 맞습니다. 할리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부님이십니까? 엔드코트, 할리가 차분하게 물었다. 엔드코트, 저는 예창성입니다. 한 사부님보다 조금 늦게 문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부님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예사제는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우사부님께 들었는데 한 사부님께서 기련 수련자들을 위한 기초 강화 연약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침 제가 이 연약이 부족해서 한 사부님께 좀 사려고 합니다. 엔드코트. 연약을 사러 왔다는 말에 할리는 경계를 조금 풀었다. 맞았다. 그는 예전에 수련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연약 몇 병을 팔았었고 사부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창생의 방문이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다. 엔드코트, 연약은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부님, 몇 병 필요하십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엔드코트. 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병이면 많은 양은 아니었다. 비록 연약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팔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할리는 잘 알고 있었다. 엔드코트, 황룡단 한 병입니다. 10알이 들어있고 영석 10개면 충분합니다. 엔드코트, 할리는 약병을 꺼내며 말했다. 엔드코트, 가격이 참 좋네요. 엔드코트. 엽창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병을 받아 냄새를 맡아보고 자양강장제인지 확인한 후 영석 10개를 꺼내 할리에게 건넸다. 엔드코트, 한 형님, 앞으로 약을 더 팔 계획이 있으시면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엔드코트, 겹창성은 웃으며 말했다. 할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엔드코트, 제가 가진 약이 많지 않은데 나중에 어떻게 팔겠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하하, 방금 그 말을 한 겁니다. 한 형님, 괜찮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안녕히 가십시오. 엔드코트. 엽창성은 두 손을 모으고 할리에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 늙은 악마는 언제나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의심을 사게 되면 나중에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할리와 황룡단을 교환한 후 예창성은 곧바로 돌아와 은둔 수련에 들어갔다. 이 얼음 세상에서 충분한 수련이 없이는 안심할 수 없었다. 백단종 제자에게 영석 4개를 뇌물로 준 예창성은 약초를 배달하는 임무를 받았다. 엔드코트, 노하수 13그루를 관리하고 매년 열매 200개를 가져오시오. 엔드코트. 훌륭하군. 이건 1년 단위로 계산되는 임무였다. 다른 임무들은 매달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랐다. 예창성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임무였다. 지금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수련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임무를 받은 예창성은 1000명이 넘는 기련 단계 제자들이 모여있는 석조 가옥으로 옮겼다. 그는 훨씬 더 고요한 약초원에서 지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석 달이 지나 그의 기련은 7단계에 이르렀다. 6달이 지나 그는 8단계로 돌파했다. 1년 후 예창성은 기련 10단계에 도달했다. 이전에 예창성의 뇌물을 받았던 제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엔드코트, 예 사부님, 그 임무는 아직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 사부님, 엔드코트. 엔드코트, 연간 200냥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수련 단계는 엔드코트. 이 사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의 기억이 맞다면 이 예사부는 1년 전 백술당에 왔을 때 수련 단계가 상당히 낮았던 것 같은데 기련 단계는 몇 단계였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주 낮은 단계였던 것 같다. 벌써 기련 10단계까지 수련했다고? 이렇게 빠르다고? 쌍용근을 가졌다고 해도 이 정도의 수련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엽창성, 그가 명문가 출신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름만 알면 쌍용근을 가진 제자들은 리 사부는 다 알고 있다. 엽창성은 아마도 무소속 수련자 출신인가 보군. 명문가 출신도 아닌 무소속 수련자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수련할 수 있지? 뭔가 이상해. 분명 뭔가 수상한 점이 있을 거야. 엔드코트, 분명 수련 속도를 높이는 비법이 있을 거고 황풍곡에 들어온 후에 그 비법을 얻었을 거야. 엔드코트, 리 사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임무를 받기 전까지 예창성의 수련 레벨은 매우 낮았고 어떤 행운이라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임무를 받은 후 그의 수련 레벨은 순식간에 급격히 상승했다. 설마 오화목 수호 임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상대방은 그 약초원에서 도대체 무슨 행운을 얻은 걸까? 이 사부는 예전에 수련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문파 주인공들이 온갖 놀라운 행운을 얻는 이야기가 많았다. 상대방이 이 임무를 막기 위해 영석 4개를 뇌물로 줬다는 걸 생각하면 엔드코트, 예사제, 지난 1년 동안 은둔 수련만 해왔나? 엔드코트, 이 사부가 차분하게 물었다. 엔드코트, 오화목 수호 임무 외에는 계속 수련했습니다. 엔드코트, 예창성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 사부는 왜 자신의 사생활을 묻는 걸까? 엔드코트, 아, 그렇군요. 엔드코트. 리 사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예 사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임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예부에게 눈독을 들인 사부가 한 명 있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 사부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 예 사부, 이번 임무는 이제 예부에게 맡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엔드코트. 예창성은 눈살을 찌푸렸다. 리 사부의 말은 무슨 뜻일까? 슈엔이 뇌물을 주려는 건가? 뇌물을 주려 했다면 이렇게 대놓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이미 한 번 거래를 했으니 2번 다시 부를 필요는 없었다. 엔드코트, 설마 몸값을 올리려는 건가? 엔드코트, 예창성의 마음속에 의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리 사부를 흘끗 쳐다보았고 리 사부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예창성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 가격을 올리려는 건가? 영석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상대방에게 뇌물로 더 많은 영석을 주는 건 옳지 않았다. 영석 4개면 이미 꽤 많은 양이었다. 황풍곡의 기련 단계 제자가 한 달 동안 고된 임무를 수행하고도 겨우 2개의 영석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너무 사치를 부리면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엔드코트. 이 사부님, 이번 임무는 저에게 아주 편리한데 좀 더 좋게 마무리할 수는 없을까요? 엔드코트. 예창성의 얼굴에는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 사부님이 가격을 올릴 생각이 있는지 은근슬쩍 떠보기로 했다. 예창성의 표정을 본 이 사부님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엔드코트, 역시 그는 이 임무를 포기할 수 없군. 분명 그 오화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엔드코트. 리 사부는 유감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엔드코트, 겹사부, 나도 이 임무를 자네에게 맡기고 싶었지만 그 사부는 정말 심기를 건드릴 수 없네. 엔드코트. 리 사부의 말에는 거절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 때문에 예창성은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의심을 더욱 키웠다. 엔드아포즈, 설마 나에게 뇌물을 주려는 건가? 엔드아포즈. 엔드아포즈, 정말 이 일을 나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 건가? 엔드아포즈. 엔드아포즈,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엔드아포즈. 예창성은 리 사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분명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저 이 일을 맡고 싶지 않은 것뿐이었다. 엔드아포즈, 그냥 일인데 뭐가 문제야? 엔드아포즈. 예창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엔드아포즈, 그렇다면 다른 일을 맡겨주십시오. 사부님, 엔드아포즈,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예창성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에 리 사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엔드아포즈, 그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엔드아포즈.
하지만 곧 그는 깨달았다. 엔드아포즈, 회피를 핑계로 삼는 건가? 내 속셈을 다 알고 있다. 엔드아포즈. 엔드코트, 겉으로는 이 일을 포기하는 척하면서 몰래 약초밭에 잠입하려는 건 아닐까? 엔드코트. 이사부는 손에 쥔 지혜의 구슬을 꽉 움켜쥐며 모든 속셈을 간파했다. 엔드코트, 엽사제. 우리 우정을 생각해서 너에게도 비슷한 일을 맡기겠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화운수 3그루를 관리하고 매년 열매 50개를 거두어 와라. 엽사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엔드코트. 엽창성은 주위를 둘러보며 화운수가 있는 약초밭이 자신이 있던 곳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엔드코트, 좋습니다. 이사부님,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천만에, 엽사제, 엔드코트. 이사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엽사제가 이전 일을 포기한 것은 단지 계략이었고 후퇴를 통해 전진하려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예창성은 임무를 받고 떠난 후 이 선생은 곧바로 백법사 제자로서의 임무를 버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오화목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는 곧장 약초원으로 향했다. 예창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수수께끼 같은 이 선생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임무를 옮긴 후 그는 다시 고된 수련에 매진했다. 하지만 이번 수련은 순탄치 않았다. 수련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 선생이 그의 방을 두드렸다. 방 밖에 서 있던 리사부는 쾌활하고 열정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예창성은 내심 경계하며 물었다. 엔드코트, 리사부님, 무슨 용건이십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예사제, 내 말이 맞았다. 이번에 자네를 찾아온 데에는 할 말이 있네. 엔드코트. 엔드코트,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님, 엔드코트. 엔드코트, 이것 때문이요. 예사제, 원성도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엔드코트, 리사부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을 본 예창성은 금세 경계심을 드러냈다. 엔드코트,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하하, 당연하지. 내가 가문의 비밀 보물을 뒤져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런 인물이 존재하는지 몰랐을 테니까. 엔드코트. 이사부는 이렇게 말하고는 예창성을 샅샅이 살폈다. 예창성의 차분한 표정에 호기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자 이사부는 속으로 약간 짜증이 났다. 무슨 일이지? 일반 수련자라면 이런 소문을 들으면 당연히 호기심을 가질 텐데. 예사부는 왜 이렇게 무관심한 거지? 이사부는 약간 짜증이 난 듯 말을 이었다. 엔드코트, 예사부, 원성도의 수련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모르겠습니다. 엔드코트, 예창성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엔드코트, 원원 단계의 조상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원원 단계라고요. 엔드코트, 예창성은 깜짝 놀랐다. 그의 표정이 드디어 바뀌는 것을 보고 이사부는 내심 기뻐했다. 엔드코트, 맞아. 그 원성도는 중기 원혼 수련자인데 놀라운 건 원혼 단계 수련자들의 소나귀에서 여러 번 탈출했다는 거야. 엔드코트. 엔드코트, 원혼 수련자란 어떤 신선인가? 예, 형님, 아시죠? 엔드코트. 엔드코트, 우리 황풍곡에는 현재 원혼 조상이 한 분밖에 안 계셔. 800년을 살아오신 노신사시지. 황풍곡의 든든한 버팀목이시지. 엔드코트. 황풍곡의 영호조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 형님의 얼굴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예창성 역시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엔드코트, 무슨 말씀이시죠? 이 형님, 엔드코트. 이 형님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조심스럽고 조용히 예창성에게 속삭였다. 엔드코트, 예 형님. 제가 그 원혼도의 동굴거처를 발견한 거 아십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뭐라고? 엔드코트, 예창성은 깜짝 놀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사부는 그의 표정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도
당황한 척하며 급히 말했다. 엔드코트, 목소리를 낮춰. 아무도 듣지 못하게. 엔드코트. 예창성은 재빨리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흥분해서 말했다. 엔드코트, D 사부님, 정말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엔드코트. 엔드코트, 아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엔드코트, D 사부는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엔드코트, 저는 또한 가문의 고서를 우연히 살펴보니 그 원행도가 수만 년 전의 수련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련계에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리 사부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엔드코트. 예창성의 얼굴에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원성도의 동굴거처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는 듯 했다. 엔드코트, 예사제, 솔직히 말해서 이 동굴거처를 발견한 이상 나도 직접 탐험해보고 싶었어. 엔드코트, 리 사부가 말했다. 예창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인간 본성이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하지만 조사해보니 이 동굴을 지키는 고위급 1급 마수가 있더군. 나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럼 리 사부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황풍곡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자네도 그중 하나고 기수 12단계인 왕사부도 있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광사형께서 저와 함께 그 동굴을 수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예사제만 남았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그 짐승을 처치하는 건 문제없을 겁니다. 그리고 동굴에 있는 보물은 똑같이 나누죠. 엔드코트. 리 사부의 목소리에는 설득력이 넘쳤고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예창성이 금단 경지 수련자의 동굴에 대해 겉으로 보이는 호기심을 이용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리 사부는 속으로 계산을 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예창성은 동굴로 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엔드코트, 안 됩니다. 저는 기련 10단계밖에 안 됩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지금 보물을 찾으러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해.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 말을 듣고 이 사부는 깜짝 놀랐다. 엔드코트, 왜 기련 10단계 수련자가 탐사를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기련 4단계, 5단계 수련자들도 이미 고대 수련자들의 보물을 탐사하고 찾는데. 엔드코트. 엔드코트, 소부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기련 10단계 수련자가 어디에 있든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엔드코트. 맞아. 베트남에는 적어도 20만, 30만 명의 수련자가 있지만 기련 10단계 이상에 도달한 사람은 10,000명도 채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해도 약하다고 할 순 없지? 게다가 이 사부는 이미 기련 12단계에 도달했으니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왕사형도 있으니 셋이 힘을 합치면 기초단계 수련자만 만나지 않으면 사실상 무적일 것이다. 하지만 월나라 전체의 기초단계 수련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게 쉽게 기초단계 수련자를 피할 수 있을 리가 있겠는가? 그들은 보통 시간을 반으로 나눠 금단경에 도달하기 위한 수련에만 전념하고 싶어 했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예창생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엔드코트, 사형.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들지 마십시오. 제 수련 단계가 너무 낮아서 문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엔드코트. 이번에는 이 사형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엔드코트, 예사제. 기초 단계에 도달하고 싶지 않은 건가? 엔드코트. 엔드코트, 자네 재능이라면 9년 후에 기초 결속단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 한 알로는 성공하기가 극히 어렵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우리 같은 쌍기근 수련자에게 기초결속은 전적으로 운에 달려있다. 운이 좋으면 기초결속단 한 알만 먹어도 성공하지만 운이 나쁘면 세 알을 먹어도 부족하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겹창성 형님, 9년 후에 희미한 운에 기초결속을 걸고 싶으신 겁니까? 엔드코트, 이 선배는 엽창성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며 진지하게 조언했다. 엽창성은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중원에서는 풍기근을 가진 루 선배조차도 기초결속단 한 알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느꼈다. 엔드코트, 맞습니다. 9년 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엔드코트, 격창성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사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예창성이 자신의 말에 감동했다고 생각하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말했다. 엔드코트, 계 형님, 원성이가 원혼 수련자에게서 탈출할 수 있었다니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졌겠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 동굴에는 원성이 가진 가장 귀중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초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금단 단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엔드코트. 이사부는 예창성에게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주었다. 하지만 예창성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엔드코트, 사부님 말씀이 맞지만 제 수련은 아직 너무 낮습니다. 기초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지사부님, 기초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동굴을 탐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예 사제, 농담하는 겁니까? 엔드코트, 이 사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엔드코트,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인데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엔드코트. 리 사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소매를 휙 쳐들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창성은 차갑게 웃고는 몸을 돌려 수련을 계속했다. 예창성은 리 사부의 말을 한마디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조심하는 것이 나았다. 수련이 충분하지 않다면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예창성은 리 사부에게 말했듯이 기초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황풍곡을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을 생각이었다. 탐험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해독제를 복용하고 현재의 수련 상태를 유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약재원에 들어서니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안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화도 즐거웠다. 약재원으로 돌아온 예창성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수련에 매진했다. 그가 수련하고 있는 것은 금속성 기본 수련법인 유금영술로 총 13단계이며 기련 13단계에 해당했다. 이 수련법은 고급 금속 속성 기술로 영석 한두 개면 복제본을 살 수 있었다. 장점은 강력한 마법을 수련한 후 공격력이 강해져 전투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단점은 수련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량의 연약의 도움으로 이 단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예창성이 황풍곡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났다. 그 2년 동안 그는 연약에 의존하여 기련 5단계에서 12단계까지 수련했다. 이 수련 속도는 그가 탈주 수련자였을 때보다 훨씬 빨랐다. 아마도 황풍곡의 풍부한 연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에서의 수련 속도는 바깥보다 훨씬 빨랐다. 기련 12단계에 도달한 후에는 예창성이 아무리 많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 두 종류의 영약은 더 이상 그에게 효과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기초를 다져야 했다. 엽창성은 풀이 죽은 표정으로 약초원을 나섰다. 그는 먼저 백술전으로 가서 임무를 전달했다. 그곳의 책임자는 예전의 이 사부가 아니었다. 엽창성은 늘 이 사부를 경계해왔다. 백술전을 나서면서 엽창성은 지평선 위의 흰 구름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엔드코트, 아무래도 혈금경에 참가해야겠군. 엔드코트. 시간을 계산해보니 혈금경은 아직 반년 정도 남았다. 엔드코트, 지금 내 실력이라면 혈금경에 참가하는 건 문제없을 거야. 엔드코트. 엽창성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현재 영석 200개, 하급 부적 수백 개, 그리고 고급 마법 도구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엔드코트, 이 수백 개의 부적만 있으면 적어도 혈족 금지 구역에서는 죽지 않을 거야. 엔드코트. 엔드코트, 어떤 적을 만나든 부적을 수십 개 던지면 돼. 수십 개로 부족하면 100개도 넘지. 어쨌든 내게 부족한 건 부적이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최고급 방어구를 갖췄다고 해도 널 박살내주겠어. 엔드코트. 이국으로 환생한 예창성은 화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두려움이 없었다. 어떤 적이든 최우선은 전면 공격이었다. 엔드코트. 화력을 쏟아붓겠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하지만 다른 대책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을 거야. 엔드코트. 예창성은 눈살을 찌푸렸다. 엔드코트. 최고급 방어구는 내 전투 단계에서 기본 토대일 뿐이야. 엔드코트. 엔드코트. 어떻게든 최고급 유물을 손에 넣어야 해. 엔드코트.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황풍곡에서 받은 녹엽 유물의 올라타 시장을 향해 날아갔다. 황풍곡 시장은 베트남 수련계에서 꽤 유명한 곳이다. 황풍곡은 태악산맥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 베트남과 원모 왕국의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모 왕국의 많은 수련자들이 이곳에 와서 물건을 거래한다. 원모 왕국은 베트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수련 수준 또한 베트남에 못지않다. 원모 왕국의 시장은 예창성이 늘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 기초경지에 이르지 못했기에 가보지 못했다. 황풍곡 시장은 태악산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예창성은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반나절이 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장 근처에 착륙하여 옷을 갈아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서 신분을 숨겼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에 예창성은 그다지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그가 시장에 온 목적은 최고급 마법 도구와 더 좋은 부적을 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전에 예창성에게는 다른 할 일이 있었다. 돈이 부족했던 것이다. 엔드코트. 최고급 마법 도구는 영석이 300개에서 2000개나 하는데 제일 싼 것도 지금 내 돈으로는 살 수 없어. 엔드코트. 예창성은 속으로 생각했다. 재산으로 따지면 그는 마법도구 제자들 사이에서는 분명 부유한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최고급 마법도구를 살 여유가 없었다. 이것만 봐도 최고급 마법도구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었다. 7문파의 기련 제자들 중에서도 최고급 마법 유물을 소유한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애초에 이런 유물들은 기초 수련자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엔드코트. 생각해보니 정말 어처구니없군. 이 늙은 마귀 할리는 겨우 기련 11단계 수련자인데 만보각에 2000년 묵은 영약을 가져와 보물과 교환하다니. 엔드코트. 엔드코트. 이 1000년 묵은 영약은 금단경 수련자들조차 탐낼 만한 물건이야. 하나에 거의 3000개의 영석이나 하는데. 엔드코트. 엔드코트. 2000년 묵은 영약이라니. 할리가 감히 이런 걸 내놓다니. 엔드코트. 엽창생은 속으로 욕을 퍼부으며 할리의 행동이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만보각이 그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할리는 2000년 묵은 영약을 마법도구와 교환할 수 있었지만 돈을 벌고 싶었던 예창성은 여전히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는 시장의 빈 땅을 찾아 다른 사람들처럼 갑판대를 차렸다. 기련 수련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보단이나 황룡단 같은 여러 가지 영약을 2~3병씩 꺼냈다. 또한 쓸모없는 잡다한 마법 도구들을 한 무더기 꺼내 팔려고 했다. 가장 값비싼 물건은 부적이었다. 하급 초급 부적은 개당 평균 영석 2개 정도였고 중급 초급 부적은 개당 평균 영석 8개 정도였다. 예창성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내놓는 것을 두려워했다. 여러 번 도적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예창성은 노련했다. 첫날, 그는 부적 수십 개와 영약 8병을 팔아 영석 300개를 벌었다. 둘째 날, 예창성은 옷을 갈아입고 부적을 사용하여 모습을 바꾼 후 다시 노점을 차렸다. 그날의 수입도 여전히 영석 300개 정도였다. 셋째 날, 닷새 동안 노점을 차린 예창성의 장사는 매우 잘 되어 영석 500개를 넘게 벌었다. 닷새가 지나고 그는 영석 1000개를 넘겼다. 그러자 그는 즉시 장사를 멈췄다. 너무 많은 영약과 부적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너무 많은 관심을 끌게 되기 때문이다. 6일째 되는 날, 예창성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고급 초보자용 부적 몇 개를 샀다.
엔드코트. 오늘은 왜 황룡단을 파는 사람이 없지? 엔드코트. 한 노점을 지나가던 예창성은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엔드코트. 맞아. 반나절 동안 찾아다녔는데 황룡단이나 기보단을 파는 곳을 하나도 못 봤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이틀 전에 산 연약은 정말 좋은 거였는데 아쉽군. 엔드코트. 예창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연약과 부적이 이미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모양이다. 흔들리는 명성은 좋은 것만은 아니다. 꿍꿍이가 있는 누군가의 눈길을 끌게 될 테니까. 엔드코트. 딱 좋은 타이밍에 온 것 같군. 엔드코트.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앞으로 걸어가면서 예창성은 자신을 위해 마법 도구와 부적을 몇 개 더 살 생각이었다. 범인 소년의 수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더 치열한 생존, 더 잔혹한 선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수선의 운명.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처음으로 진짜 수선 세계의 잔혹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범인지 장생선도. 다음 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